전 세계가 금을 쓸어 담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13년째 금을 단 1g도 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무섭게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던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을 사들인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 큰 이유들만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요즘 달러 가치가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나라들이 많죠. 여기에 전쟁이나 국가 간 갈등까지 계속 생기다 보니 비상금을 달러 하나로만 들고 있기에는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달러 일부를 금으로 나눠서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가진 금은 104.4톤으로 전 세계 39순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의외인 순위죠. 심지어 한국은행이 외환, 그러니까 나라 비상금으로 쌓아둔 자금 중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3%입니다. 거의 나머지는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통화로 보면 달러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나라 비상금 중 금의 비중이 27% 정도 차지하는 데에 비해 정말 적은 비중이죠. 그럼 한국은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왜 세계화는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한국은 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행도 예전에는 금을 꽤 많이 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딱 3년 동안 90톤이나 사들였죠. 2011년에 40톤, 12년에 30톤, 그리고 13년 2월에 20톤을 마지막으로 샀어요.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금이 14톤 정도였는데 갑자기 104톤까지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하필 그때가 금 시세가 역사상 가장 비쌌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11년 9월 금값이 온스당 1,900달러 가까이 오르면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을 사모은 평균 가격이 온스당 1,629달러 정도였으니 거의 꼭대기 근처에서 산 셈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금을 사들인 직후인 2013년부터 금 시세가 제대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한 해에만 약 30%가 떨어졌는데 4월에는 단 이틀 만에 그 떨어진 폭의 절반 가까이가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장이 공포에 빠진 거죠. 떨어지는 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말에는 온스당 1,049달러까지 내려가면서 가장 높았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은 금을 사자마자 큰 부담을 안게 됐어요. 아직 금을 판 건 아니지만 산 가격보다 시세가 훨씬 떨어지면서 장부상 손해가 생긴 겁니다. 이걸 평가손실이라고 하는데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평가손실이 1조 원이 넘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년에는 그 규모가 1조 8천억 원까지 거론됐죠. 그러다 보니 왜 하필 금값이 가장 비쌀 때 샀느냐, 나라 돈으로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때 아픈 기억이 한국은행에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았다는 분석도 많죠.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을 잘 안 사려는 이유가 단순히 그 트라우마 때문만은 아닙니다. 금은 안전한 자산처럼 보이지만 급하게 팔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곧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하는 비상금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국채나 주식 같은 건 세계 어디서든 순식간에 사고 팔 수 있지만 금은 그만큼 빠르고 자유롭게 팔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금은 가지고 있어도 이자나 배당이 붙지 않고 보관하는 데 돈까지 들어가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비상금으로 금을 보유하기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과 별개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는 금을 보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금이 다시 진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데 여러 나라와 전쟁이나 국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여러 나라의 국채 부담도 커지면서 달러에 대한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터져도 가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금을 전 세계가 다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22년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규모가 1,080톤까지 뛰었습니다. 23년도에는 1,050.8톤, 24년도에는 1,089.4톤이었고 3년 연속으로 1,000톤을 넘긴 건데 2014년부터 21년까지와 비교해도 확실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표를 보시면 25년 상반기에만 무려 23개 나라가 금 보유량을 늘렸죠. 왼쪽부터 보면 폴란드가 67.2톤으로 가장 많고 아제르바이잔이 34.5톤, 카자흐스탄이 22.1톤, 중국이 19톤을 늘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예전에 비싸게 샀던 금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너무 비싸게 샀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금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시 평균 온수당 1,600달러 이상에 사둔 금은 26년에는 온수당 4,000달러를 넘어섰고요. 10년 넘게 손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던 금이 지금은 오히려 큰 이익을 낸 자산이 된 셈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진 금을 지금 시세로 따져보면 그 가치도 수십조 원이나 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14년째 금을 사지 않던 한국은행도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실물 금뿐 아니라 금 관련 ETF를 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국정감사에서도 금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 주권을 지키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금 보유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한국도 금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세계 금협회 조사에서도 전 세계 중앙은행의 84%가 앞으로 5년 뒤 금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한물간 자산 취급을 받던 금이 이제는 나라의 비상금을 지키는 핵심 카드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나라 단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서랍 속에도 가치를 제대로 몰라보고 묵혀둔 금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받은 돌반지, 행운의 열쇠, 잘 안 끼는 금반지나 금 목걸이처럼요.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금도 지금 시세로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 시세가 높을 때는 내가 가진 금이 실제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금골디 앱인데요. 여기서 지금 시세 기준으로 내 금의 가치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은행은 왜 13년 동안 금을 사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을 무조건 사야 한다,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이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금의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금시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순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